과거의 후회를 잠재우는 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이 제목을 클릭하셨다는 건 아마도 지금 마음 한편에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후회라는 이름의 감정이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압니다. 밤에 잠들기 전 불현듯 떠오르는 그 장면들을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그 고통을요. 저 역시 40대 중반까지 후회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30대 초반에 내린 어떤 결정 때문에 4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만약에라는 두 글자가 저를 짓눌렀고 밤이 되면 그때라는 단어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건 참 잔인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울부짖으면서도 그 시간이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이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히나 이 후회라는 병에 더 취약합니다. SNS를 통해 타인의 성공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비교하고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되니까요. 나도 그때 그 학과를 갔더라면, 나도 그 회사에 들어갔더라면, 나도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놀랍게도 19세기를 살았던 한 철학자의 사상 속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토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나 1860년에 생을 마감한 이 철학자는 평생 인간의 고통과 의지 그리고 운명에 대해 깊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낙관적인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비관주의 철학이 대표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의 비관주의가 결코 절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용기였고 그 직시를 통해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는 우리의 의지와 표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인식을 통해 구성된 표상이며 그 이면에는 맹목적인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볼게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란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이고 본능적인 힘입니다. 이것은 이성이나 논리로 통제할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의 맹목적인 충동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먹고 싶어하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찾고 상처받으면 분노하는 것, 이 모든 게 의지의 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는 게 쇼펜하우어의 핵심 주장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의 의지, 그리고 수많은 인과관계의 사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의 운명론이 등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모든 사건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합니다.
당신이 5년 전에 내린 그 선택도 10년 전에 겪었던 그 사건도 그 순간의 당신의 의지 상태, 주변 환경, 과거의 경험, 신체 조건, 감정 상태 등 수천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나온 필연적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대해 단호하게 답합니다. 그때 당신은 조금 더 신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만약 당신이 신중할 수 있었다면 이미 신중했을 것이라고. 당신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그 순간 당신의 의지와 인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운명론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다르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의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행동만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은 필연입니다. 물 분자가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95도에서 끓을까? 라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동도 그 순간의 모든 조건이 주어졌을 때 오직 하나의 결과만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결정된 운명임을 인정하라. 마치 깨진 그릇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과 같다. 깨진 그릇을 바라보며 왜 깨졌을까? 내가 조심했더라면이라고 한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릇은 이미 깨졌고 그것은 그 순간의 모든 조건, 그릇의 재질, 떨어진 높이, 바닥의 단단함, 당신의 손떨림, 이 합쳐져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과거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인과 법칙이 만들어낸 필연이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혹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인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건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달랐을 수도 있었다는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다른 가능성을 붙잡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환상을 내려놓으라고. 과거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었음을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그 수용을 통해 비로소 현재를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쇼펜하우어의 이 사상을 접했을 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마치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처럼 들렸거든요. 그럼 내 잘못도 아니란 말인가? 그냥 운명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건가? 하지만 5년 가까이 이 철학과 씨름하고 제 삶에 적용해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운명론적 수용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성숙한 형태의 책임감이라는 것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통찰은 이겁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려는 오만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지배자가 아니라 미래의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가 그때 다르게 했어야 했다. 즉 나는 그 순간을 통제할 수 있었어야 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오만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마치 신처럼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자신을 질책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한된 정보, 제한된 감정 상태, 제한된 인식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40살 때 무리하게 아파트 구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받고 치솟는 이자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근 10년 정도 저는 매일같이 저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안정적인 길을 버렸을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를 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40살의 저는 그 순간의 모든 조건 속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것을요. 그때의 저는 젊은 야망으로 가득했고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았고 실패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그때 저의 의지 상태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신중하게 무리하게 아파트를 구입하지 말았어야 했다면 저는 이미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저의 운명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비로소 과거의 그 사건을 실수가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통찰은 이겁니다. 후회를 성찰로 바꾸는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성찰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라보며 왜 그랬을까라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성찰은 과거를 바라보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를 현재의 성장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운명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과거를 실수가 아니라 필연적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사건을 3인칭 시점으로 바라보기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 사람인 과거의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물어보세요. 마치 소설 속 인물을 분석하듯이 과거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의 조건들이 보입니다. 그때의 감정 상태, 주변 환경, 가지고 있던 정보, 경험의 한계 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그 순간의 의지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순간의 나로서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책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셋째, 그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질문하기.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실패는 겸손을 가르치고 상처는 공감 능력을 키우고 후회는 신중함을 선물합니다. 과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현재의 지혜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업 실패를 통해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함입니다. 저는 이제 타인의 실패를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선택 앞에서 망설일 때 그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고통의 시간이 저를 깊이 사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40살에 제가 무리하게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과 다른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더 안정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깊이 있게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세 번째 통찰입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온전한 집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운명론을 받아들이면 무기력해지는 거 아닌가? 노력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운명론은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필연이었으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지 미래에 대해서도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과거를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후회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현재의 의지를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의지는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과거를 후회하는 데 쓰면 현재를 창조하는 데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쏟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운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바로 이 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작동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인과 법칙이 만들어낸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지금의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그 모든 과거를 거쳐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금의 여러분이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실천적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철학적 이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론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밤에 잠들기 전 후회가 밀려올 때, 아침에 눈 뜨면서 과거가 떠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실천해온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마음가짐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후회가 찾아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그 일은 일어났어. 그리고 그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야. 나는 그때 나로서 최선을 다했어.
이제 나는 그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거야. 이 문장을 천천히 의미를 음미하며 되뇌어 보세요. 처음에는 말뿐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이 말이 조금씩 마음속 깊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과거를 적이 아니라 스승으로 대하세요. 후회는 과거를 적으로 만듭니다. 저 끔찍한 일만 없었더라면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스승입니다. 힘들었던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가요? 인내를 배웠나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법을 배웠나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나요? 그 교훈을 적어보세요. 일기장이든 메모장이든 휴대폰 메모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후회를 성찰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라는 질문 대신 그래서라는 질문을 하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만약에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이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우주를 상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현실에서 분리시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과거의 함정에서 꺼내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는 고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살아 움직이며 미래로 흘러갑니다. 네 번째, 자신에게 친절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후회로 괴로워하며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주시겠어요? 내가 왜 그랬어? 정말 바보같이 행동했네라고 비난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힘들었겠다. 그래도 넌 최선을 다했어. 이제 괜찮아라고 위로해 주실 건가요? 우리는 타인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위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친절한 말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혹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텨줘서 고마워. 다섯 번째, 후회를 느낄 권리도 인정해 주세요.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후회를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후회를 느낄 권리를 인정하라니요. 하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후회를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성장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후회를 느낄 때 그 감정 자체를 또다시 부정하며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내가 지금 후회를 느끼고 있구나. 괜찮아, 이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이 감정을 느끼되 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않을 거야.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후회를 느낄 수 있지만 후회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의 흐름을 신뢰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시간을 우리의 표상, 즉 인식의 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우리가 경험을 조직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과거의 사건도 시간이 흐르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1년 전에는 견딜 수 없던 고통이 지금은 조금 견딜만해진 것처럼요.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는 그 사건이 또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상처도 후회도 고통도. 여러분이 그 변화를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도록 삶이 계속되도록 허용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조금씩 여러분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날은 성공적으로 느껴질 것이고 어떤 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 또한 과정입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의 운명이고 여러분의 성장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라는 19세기 철학자와 함께 후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을 통해 과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무수한 인과관계가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 과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깨진 그릇을 아까워하지 않듯 이미 지나간 시간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의지가 작동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여러분은 과거의 지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선으로 오늘을,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택은 무엇인가요?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일까요? 오래 미뤄뒀던 일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 작은 선택을 하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 그것이 후회의 늪에서 빠져나와 현재를 사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은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